쓰레기. 아니, 쓰레기. 아니라 쓰레기. 지금 선물 준 걸 쓰레기. 어허, 쓰레기 같았다. 어허. 그대로 와이프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요 장면만 내가 와이프한테 보여줄 거야. 쓰레기 같았다 선물이. 아하. 오 이게 봐. 소장님이 있던 거. 그러니까 그 쓰레기. 아니. 쓰레기라며. 됐어 이씨. 합시다. 봐봐. 아니 상식을 그렇게 아니 그 인간도 바뀌었어요. 그 프린트 잃어버렸다고? 아니 잠깐만. 그럼 나한테 보내달라 하지 차라리. 그다음에 잠깐만 딜이랑. 이거. 너무 이름표 들고 다니나? 안 붙이고 다니면 몰라요? 네 이름을 몰라? 나쁘지 않겠어. 반창 볼 줄 알았대. 뭐대? 아이 수학 공식 쓰고 앉았네 씨. 누가 여기다가 제곱근 쓰래 씨.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인데 뭔지 알아? 그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 영어 시간에 수학하고 수학 시간에 영어 하는 거. 좋은데요? 내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야. 다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 아니 뭘 새삼스럽게 이걸 뭘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어. 당연히 하지. 진짜로. 아니 좀 붙이라고 이게 낱장으로 붙이라고 줬는데 이걸 왜 다 이게 짱 처리를 해놨어? 이거 붙여야 돼요. 이 사이즈는 전부 다요. 이 사이즈. 자, 그다음에 오늘 테스트 본 거였어 이걸?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그러네. 나쁘지 않네. 자. 글씨가 참 나쁘네. 진짜 이건 어떻게 개선이 안 되는 건가? 저 글씨는? 뭐 얘기를 뭐이씨 뭘 자꾸 이러고 있어 씨. 뭐야? 안 가져왔어? 이렇게 하면 돼. 알았어. 대변인 상습범은 아니니까. 상습범이 몇 명 있거든요. 상습범. 페널티 당일날 사진으로 안 보내는 윤씨. 윤씨가 한 명밖에 없구나. 왜 나 윤씨라고 했는데? 네? 윤씨라고 했는데. 최씨도 마찬가지야. 최씨도. 그냥 똑같아요.
오늘은 머리 안 묶었네. 아니 안 해도 돼요. 내가 그렇게 숙제는 안 써주고 있어. 왜냐면 우리가 어차피 저기 뭐야 국문서 숙제를 내가 따로 주니까 그래서 따로 있는 같이 가져가냐?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숙제는 어떤 거고? 아 잠깐만. 확실히 객관식을 내니까 여러분이 좀 잘하는군요. 객관식을 내니까. 가요 그러면. 아 생각해보니까 어법 수업이 되게 오랜만이네요. 우리 그거 지난주에 안 했었죠? 우리 3일절이라고. 그러네. 또 지지난주에는 또 내가 또 몸 상태가 매운이어서 그때 제대로 수업도 못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 좀 보겠습니다. 피드백 할게요. 아이 분필들이 또 이 상태가 안 좋아서 죄송해요. 분필 좀. 볼까요? 처음 거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1번부터. 그래서 write the underlined sentence in English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밑에 쳐져 있는 부분을 이제 영어로 써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는 전체 한 부분이다. 힌트 단어 몇 개 나와 있고요. 이렇게 이제 막 빼먹고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대부분 많이 틀렸을 겁니다. 나머지는 뭐 그렇게 틀린 게 없고요. 어차피 한글도 다 나와 있고 영어도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특별히 틀릴 만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갈까요? 자,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라고 나왔는데, 자, 이 문제를 이제 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연결사 추론이라는 문제거든요. 연결사? 그러니까 연결사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문장과 문장을 어떻게 연결해주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부 다 품사는 부사고요. 예전에는 이제 고등학교 모의고사나 아니면 내신 시험에서 이게 한 문제씩 나왔었는데 요새는 이 문제가 잘 안 나와요, 고등부에서. 근데 대신에 중등부로 내려왔어요, 이 문제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부터 보니까 중학교 2학년, 3학년에서 이 문제가 한두 문제씩 나오는 게 좀 확인이 됐거든요. 따라서 여러분께서 이 표현들의 일단 기본적인 의미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하나씩 볼까요? 자, similarly 무슨 뜻일까? 뭐야, 처음부터 막혔어? 자, similarly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비슷하게잖아요, 비슷하게. beside는 뭘까? besides. 에헤이 거참. 게다가. 자, 이건 모르진 않겠죠? For example. 예를 들어. 오케이. 자, 뒤에 나와 있는 in contrast. 이건 뭘까? in contrast.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대조적으로 이런 거. 자, 이는 좀 모를 수도 있어요. nonetheless. nonetheless는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이 이제 C였는데 당연히
얘네들 앞뒤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A번에 나와 있는 마찬가지로 이건 어떤 상황이 쓰겠냐? 앞에 어떤 내용, 어떤 이제 하나 A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 예를 들어서 A가 뭐 이러이러한 면에서 좋다라고 한번 쳐볼게. 근데 마찬가지로 B라는 녀석도 이러이러한 점에서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쓸 때 쓰는 거예요. similarly가. 그러니까 A와 B가 말 그대로 유사하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쓰는 게 이제 similarly. 그래서 이제 소재가 바뀌는데 어쨌든 두 내용이 공통적으로 똑같다. 뭐 이런 거를 말할 때 우리가 쓰는 게 similarly다. besides, 게다가라는 표현은요 사실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데 뭔가 추가적인 설명. 그러니까 좀 쉬운 단어로 바꾸면요 also예요. also 또한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여러 가지를 이제 나열할 때 쓰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게다가를 쓰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A라는 녀석이 이제 좋대. 근데 게다가 1번이 좋은데 2번도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소재는 동일한데요. 이런 점에서도 좋지만 게다가 이런 점에서도 좋다.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게다가라는 표현이죠. C에 나와 있는 for example은 어떻게 씁니까?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니까 앞에 어떤 설명이 나오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들 때 쓰는 게 바로 for example이죠. 그래서 for example의 특징은 뭐냐면요. 뒤에 구체적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구체적 내용. 그럼 뒤에 구체적 내용이 나온다는 건 반대로 앞부분에 뭐가 나올까? 앞에는 구체적인 게 아니라 조금 함축적이거나 뭐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대조적으로 이거는 좀 판단하기가 쉽죠? 앞에 A가 이러이러한 점에서 좋대요. 근데 그와 대조적으로 A가 이런 점에서는 안 좋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때 우리가 대조적으로 쓰겠죠.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앞에 A가 좋다라고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에서는 안 좋다. 어찌 보면 대조적으로랑 조금 비슷하지만 대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Nonetheless는 앞에 있는 게 좋다 하더라도 우리는 쓰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 가는 거니까 조금 다릅니다. 어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C가 정답인 이유는요.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구체적인 예시여야 돼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봤을 때, 자 보시면 이러한 개념은요 많은 부분을 담당한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의 많은 부분을 담당한대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을 할 때라고 나왔죠. 아주 구체적인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료 탱크가 이제 연료가 얼마 남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제 연료가 많이 남았는가 이런 거를 확인하고 싶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뭐 분수, 소수 이런 거를 활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구체적 예시가 나왔기 때문에 for example C가 정답이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세 번째. 자, 3번 보자면 which one is the correct order?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어지는 순서로 적절한 걸 고르랍니다. 여기에서 이제 단서가 될 수 있는 게 첫 번째 for example, 그 다음에 but이 나와 있죠. 이런 녀석들이 바로 단서예요. 주어져 있는 문장을 먼저 보자면요. 많은 사람들은 fraction을 배우는 게 tedious, 좀 지루하다고 생각한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은요. 자, 1번에 있는 내용을 보자면은 그럼 지루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왜 지루한지 어쨌든간 좀 지루한 이유에 대한 뭔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1번에서 갑자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연료 탱크 어쩌고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1번은 좀 적절하지 않고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분수를 사용한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수를 사용한다라는 예시가 나온 거고요. 이거는 분수를 사용한다는 거에 대한 예시이지 사실은 왜 지루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2번이 나올 수는 없겠고 3번은 그러나가 나왔어요. 그러나 이러한 개념이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까 위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즉 3번이 먼저 나온 게 가장 적절하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다시 봐봐. 많은 사람들은 분수를 배우는 것을 지루하다고 생각하지만 즉 지루하다는 건 뭐냐? 안 좋은 말이잖아. 안 좋은 말이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 벗을 기준으로 이러한 개념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좋은 말이 나온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경험한 것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했는데 그 많은 부분이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 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3, 1, 2 순서로 가서 정답 C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which is on the line part is not grammatically correct. 자, 이번에 이제 어법 문제인데요. 이건 간단하게 볼게요. when이라는 접속사 나왔는데 뒤에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주어가 없이 쿵만 나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쿵이 틀렸습니다. 둘 중에 하나로 답을 쓰면 되는데요.
we 훅으로 써주거나 주어를 써서요. 뒤에 있는 주어가 we니까 똑같이 맞춰서 써주거나 아니면은 분사 구문으로 이렇게 ing형을 써주거나 둘 중 하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구문 독해 파트 볼게요. 자 1번부터 지난번에 제가 우리 독해 수업 시간에 이 씬에 대한 거를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뭐뭐처럼 보이다 이런 뜻이었고요. 자 여러분이 얼마나 기억하시나 한번 볼까요? 오늘 지금 질문하는 거 맞추면은 숙제 조금 줄여볼게요. 조금. 자 보지 말고 앞에만 봐. 이 씬 뒤에 올 수 있는 게 뭐뭐뭐 있다고 내가 알려줬어. 일단 얘는 뭐뭐인 것 같다. 뭐뭐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 자 뭐가 올 수 있었지? 일단 저기에 나와 있는 like 명사 이거 나올 수 있겠고요. 또 씬 뒤에 또 뭐가 나올까? 답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말할게요. 네, 기회는 건너갔어요. 제가 할게요. 씬 동사 원형. 그리고 일반적인 형용사 보어. that 또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됐죠? 됐어. 자, 그래서 it might not seem like it at times. 자, 가끔씩이야. at times라는 건요. 가끔씩 그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수학이라는 거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 데시멀은 소수인데요. 소수는 그저 분수이다. 어떤 분수냐? changed into a number. 숫자로 바뀌게 된 분수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 숫자가 뭐냐면 0.5나 0.75와 같은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we use fractions. 우리는 분수를 이용하는데 어떤 분수냐면 like half, a third, or a quarter. 그래서 2분의 1, 3분의 1 또는 4분의 1과 같은 분수를 사용합니다. to determine, 결정하기 위해서. 이 determine 뒤에 목적어가 두 개 나왔어요.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두 개. 두 개가 목적어로 나왔는데 요 첫 번째랑 두 번째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지를, 연료가 이제 얼마나 많이 남았는가 이런 의미였죠. 그리고 how far, 얼마나 멀리 우리가 운전할 수 있는지를, 그러한 가스를 가지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However, 그러나 we should learn, 우리는 배워야 돼. To rely on our minds. 자, rely on 하면은 의존하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또는 우리의 머리에 의존하는 걸 배워야 한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여기서의 as는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었었어. 뭐뭐 때문에. 자, 뭐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접근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뭐에 대한 접근성이냐? 그러한 기술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좀 하고요. 자, 우리 오랜만에 문법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다 이제 그 첨삭식 수업을 했었어요. 우리가 가정법 진도로 다 끝난 상태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특수구문이 남아 있는 상품이다. 일치와 화법 요 파트가 남아 있거든요. 일치와 화법 그리고 특수구문 이렇게 두 개 단원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거는요. 일치와 화법에서 일치 파트는 사실 필기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수업 시간 그냥 이 책에 있는 거 정도만 제가 추가로 필기해주는 이 정도가 되는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화법입니다. 화법. 이 152페이지는 화법. 여기가 이제 조금 문제인데 일단은 제가 여기 이제 진도를 지금 진도가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진도를 뭐 빨리 나갈 생각은 없어요. 좀 천천히 나갈 거고. 왜 그러냐면 어차피 여러분 오답노트 숙제하려면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근데 여기 앞에도 풀어야 돼요. 예, 맞아요. 풀이도 많이 남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진도를 사실 엄청 막 빡빡하게 나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좀 목표를 말하자면요. 일치와 화법 파트인데 오늘은 일치 파트까지 갈 거예요. 일치 파트. 그러니까 148, 150 여기가 수일치와 CJ일치 이 두 개에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얘는 별로 필기할 건 없습니다. 사실 일치 파트의 대부분은요. 이해보다는 암기 쪽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뭔가 막 이렇게 막 관계대명사일처럼 막 이렇게 필기하고 뭐하고 이럴 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치 파트를 일단 먼저 하고 시간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 또 역시나 여러분이 이제 지난번에 했었던 각자 문제 풀었던 뭐 오답 노트를 좀 이제 제가 좀 확인해 본다던가 좀 개별 첨삭을 좀 제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우리 건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앞부분에 있었던 내용도 못 들었고 문제도 이제 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따로 미션을 좀 드릴 거예요. 이따가 시간이 되면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 어딨냐 도대체 몰라? 몇 페이지야? 148쪽. 자, 여기부터 볼게요. 자, 제가 이따가 이제 책에서 뭔가 이제 요 부분에다가 막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쓸 수도 있고 여기다 추가로 뭘 이제 쓸 수도 있는데요. 그때 이제 여러분이 필기하시면 되겠고 그 전까지는 그냥 잘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하기 전에 앞서서 일단 좀 커다란 틀을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이 서구권의 언어와 동양권의 언어에 대한 차이를 좀 말해줄게요. 대표적으로 이제 영어죠. 동양권 그냥 우리말로 할게요. 한글로 하겠습니다. 한국어, 한글. 여러분 제가 아마 이 얘기를 했다면요 거의 우리 초반에 12월 말 아마 1월 초 아마 이때쯤에 얘기를 했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서구권과 동양권의 이 언어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언어라는 거는 문화를 반영하는 거예요. 문화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구권 같은 경우와 동양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화적 차이가 가장 크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일단 질문하기 전에 이걸 먼저 알려줄게요. 서구권에서는요 뭘 중요시 여겼냐면 얘네들은 어떤 문화가 발달했었냐면 상업 문화가 발달했어요. 상업 문화.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런 상업 문화가 발달했었는데 동양권 같은 경우는요 농경 사회였어요. 농경 사회. 농사 짓고 자기네들이 자급자족하는 이런 사회였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우리 한국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한국 쪽. 한국에서 이제 우리 옛날 조선시대나 이럴 때 생각해보면 당연히 농경사회였죠. 조선시대까지 갈 것도 없어요. 사실 불과 뭐 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이제 농경사회였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거쳐서 지금의 산업 정보화 시대로 온 거지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농경사회였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시간과 장소라는 녀석을 중점으로 뒀을 때 자, 농사를 지을 때는 둘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시간과 장소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시간? 맞습니다. 시간이요. 장소 아니에요. 시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더 중요한 걸 고르라면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어느 시기에 뭘 이제 심고 어느 시기에 수확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땅에다가 심고 이 땅에다가 심고는 크게 중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비교적.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 때 보면은요. 그 세종 때 농사직설이니 뭐니 막 이런 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농사법에 관련된 거잖아. 그 농사법에 대한 책이 다 뭐에 대한 거예요? 시간 관련된 거예요. 시간 관련된 거. 그때 우리 이제 해시계니 물시계니 막 이런 것들 막 열심히 만들었잖아요. 그걸 왜 만들었겠어요? 그걸 왜 만들었어? 백성들이 농사 잘 지으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농경사회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농경사회에서 중요한 거. 근데 반대로 이 상업사회, 상업문화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거꾸로 장소예요. 장소. 왜냐면은 똑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여기서 파는 거랑 에베레스트 산에서 파는 거랑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우리가 당장 추러스 하나 사 먹어도 롯데월드에서 사 먹는 추러스랑 여기서 사 먹는 추러스랑 값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상업이라는 거는요 장소에 따라 이제 그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장문을 할 때요. 장문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는 이렇게 씁니다. 우리말로는 이런 어순으로 쓰거든요. 근데 영어로는 어떻게 쓸까요? 영어로는 이렇게 쓰거든요. 잘 봐봐. 뭐가 먼저 나왔어요? 한국말에서는요. 시간이 먼저 나왔어요. 그렇죠? 영어에서 뭐가 먼저 나왔어요? 장소가 먼저 나왔죠. 그렇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왜 그런 거다?
서구권은 장소를 좀 더 중요시 여기는 문화이고요. 우리말 동양권은요 시간을 더 중요시 여기는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먼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나는 도서관에 내일 갈 거야라고 해도 뭐 의미는 알아들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 나는 도서관에 내일 갈 거야 이거랑 나 내일 도서관에 갈 거야 어떤 게 자연스러워요? 여러분이 받아들이기에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렇죠? 왜 자연스러운지는 여러분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이걸 훨씬 많이 쓰는 거죠. 나 도서관에 내일 갈 거야 보다 나 내일 도서관에 갈 거야 이걸 훨씬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언어에 녹아들어 있는 거죠. 결국에 언어라는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화를 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특성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우리말에 여러분 이제 결국에 서구권과 동양권의 이 언어적 차이는 뭐에서 온다? 문화적 차이에서 온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방금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번 또 차이를 볼게요. 영어와 한국어를 비교할 때요. 영어와 한글을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영어는 어니, 어니니, 더니 또는 뭐 에스니 이런 수에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말은 그딴 게 없어요. 우리말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야 나도 사과 좀 줘 이렇게 얘기하지 나도 사과 한 개 좀 줘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굳이 우리가 숫자를 강조해서 말하진 않는다는 거야. 우리말은 그렇죠?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이 숫자 표현에 굉장히 예민하죠. 그러다 보니까 셀 수 있는 명사니 셀 수 없는 명사니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배웠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한국어 문법을 배울 때는 그딴 걸 배운 적이 없다는 거야. 왜?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우리가 그냥 사과면 사과라고 하지 사과 한 개 이런 식으로 표현하진 않잖아요. 우리말은 개수를 중요시 여기진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서구권 언어는요 개수를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상업 문화가 발달한다고 했죠. 서구권은요. 상업 문화 물건을 사고 팔아야 돼요. 사고 파는데 중요한 게 뭔데요? 개수 아니에요? 이걸 셀 수 있냐 없냐? 이 내가 지금 팔고자 하는 사고자 하는 물건을 셀 수 있냐 없냐? 내가 한 개 팔 거냐 두 개 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 내가 두 개 파는데 한 개 값을 받으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언어의 발달은 뭐와 함께 온 거냐면요. 돈과 함께 온 거예요. 영어의 발달은 상업 문화, 즉 거래와 함께 발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거래에서 중요한 것보다 수를 세는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서구권 언어들은요 전부 다 수에 예민하게 발달을 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이잖아요. 이게 우리말에는 없는 개념이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다소 헷갈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수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가 흔히 관사라고 하면서 배우는 게 있어요. 관사, 어라던가 더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사하죠. 아까 전에 여러분 데일리 테스트 1번 문제에서도 어땠어요? 관사 못 써서 틀렸죠. a fraction, a part, 빼먹어서 틀렸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주범인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영작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대체 이 관사라는 놈이 뭔데 그런 거야? 자, 일단 뜻풀이를 먼저 볼게요. 여기 관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이 관이 한자로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갓 관자예요. 갓 관자. 한자로. 이 갓이 뭔지 알아요? 조선시대 때 그 저기 양반들이 쓰고 다니는 그 갓 있죠. 갓. 그거 말하는 거야. 여러분 갓을 어디다가 써요? 머리에다 쓰잖아. 머리에다. 자, 이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영문법은요. 전부 다 일본에서 들여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일본에서 들여온 건데 처음에 이 언어학자들이 이렇게 영어라는 언어를 봤을 때 뭐가 막 뭐 예를 들어서 monkey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 이렇게 막 붙어 있어. 그리고 어떤 언어를 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면 써볼까? 예를 들어서 umbrella 이렇게 써 있어. 앞에 막 이런 애들이 막 붙어 있어. 그러면 이제 이 동양권에는 없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학자들이 봤을 때 예전에는 이게 뭐야? 뭔지 모르겠는 거야.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대충 추측하기로는 뭔가를 개수를 말해주는 그런 표현인 것 같구나라고 이제 추측을 한 거고 그리고 뭔지 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지금 얘네에 뭔가 앞에 붙어 있잖아요. 명사 앞에. 그러니까 그냥 명사 앞에 붙는 머릿말이다. 그래서 머리에 붙는 말 갓 관자. 갓을 머리에다 쓰니까. 그래서 갓 관자를 써서 관사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됐어요? 근데 실제로 이 관사라는 거를요 영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article이라고 하거든요. article. 이 관사를 영어로 하면 article이라고 해요. 근데 이 article이 뭐냐면 니네가 알고 있는 article은 기사잖아요. 기사. 근데 이 기사가 아니고요 article이라는 게
항이라는 뜻이 있어요. 항.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항이 뭐냐면요. 우리가 왜 법전 같은 거 보면은 뭐 몇 조, 몇 항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때 몇 항 이런 걸 우리가 하나하나를 article이라고 합니다. 즉 정리하자면은 관사라는 거는요. 단순히 머리에 붙는 말 이게 아니라 이 관사 자체도 당연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관사를 쓸 거냐 말 거냐 이거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 관사를 쓰고 안 써야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볼 건데 사실 이거는요 단 하나로 딱 정해져 있다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딱 하나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가장 좀 그나마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좀 가장 쉬운 버전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문법책을 보면은요 어와 더에 각각 나눠서 이름이 나와 있는데 어에는 부정관사라고 나와 있고요 더는 정관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정이라는 말은요 정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쉽게 표현할게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라는 거는 뭔가를 한 개를 뜻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더라는 녀석은요 개수와는 상관이 없는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한 개냐 여러 개냐 또는 셀 수 있냐 없냐 이거랑 무관하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더라는 녀석이에요. 자 어라는 거는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더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요 얘는 알고 있는 것 이런 개념에 좀 더 가깝거든요. 알고 있는 것. 또는 어떻게도 정의할 수 있냐면요 더는요 유일하다고 주장하는 것. 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어와 더의 차이는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해줄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연아한테 연아야, 쌤한테 펜 좀 줄래? 이렇게 말했어. 그럼 내가 지금 어떤 펜 달라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Give me a pen. 됐어? 모르니까 어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세련이한테 야, 그 지금 네 책 위에 있는 그 책상에 있는 그 펜 그거 좀 나한테 줘. 그럼 여기서는 어떤 펜인지 알 수 있죠. 특정 지어졌죠. Give me the pen.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와 더의 기본적 차이는 뭐냐?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내가 갑자기 다짜고짜 소녀라고 한번 말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걸이라고 쓸 건데 걸 앞에다가 뭘 붙여야 돼? 어를 붙여야 돼요. 왜? 어떤 소녀를 말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말해볼게. 한수중학교 3학년을 다니고 있고 그리고 매주 월수금마다 이제 5시 반에서 7시까지 로이쌤의 수업을 듣고 있고 지금 이제 이마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소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딱 정확하게 한 명이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그러면 내가 말한 게 뭡니까? 여러 수식어가 붙었죠. 수식어. 뭐 하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고 또 뭘 하고 있다 이렇게 내가 구체적으로 수식어를 붙였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되고 특정 지어지니까 그때는 더가 붙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보시면 재밌는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가 전에 관계대명사 배웠었죠. 관계대명사 파트를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요. 명사가 나오고 관계대명사 나와서 이렇게 꾸며주잖아. 그럼 대부분 이 명사에는요 앞에 더가 많이 붙어있다. 잘 살펴보면 왜 그럴까?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되니? 자 그래서 이런 것처럼 더라는 녀석은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또 몇 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최상급이란 거 우리 배운 적이 있어요. 비교 공부할 때. 그렇죠? 최상급 앞에 뭐가 붙어요? 뭐가 붙죠? 더가 붙죠. 그래서 그럼 최상급 앞에 왜 더가 붙는 줄 알아요? 알 수 있으니까 더가 붙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 내가 만약에서 서울에 있는 어떤 빌딩 이렇게 말했어. 그럼 내가 어떤 빌딩을 말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빌딩이야. 됐어? 그런데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 그러면 뭐 롯데타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the tallest building 되는 거야. 되니?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수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서수, first, second 지난번에 배웠었죠. 그럼 이 서수 앞에도 더를 붙이거든요. the first, the second 이렇게 더를 붙여요. 왜 그럴까요? 알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 올림픽을 봤어. 그럼 올림픽에서 누가 금메달 땄다, 은메달 땄다, 동메달 땄다 알 수 있잖아요. 누가 1, 2, 3등을 했는지 알 수 있죠. 순서를 말하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를 붙이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요. 더를 붙이는 거는 알고 있다라는 개념이야. 어를 붙이는 건 뭐야? 모른다는 거예요. 됐어?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지금 제가 말한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단편적으로 배우면요, 막 이런 것들을 배워요. 우리가 소위 고유명사라고 부르는 애들 있죠. 우리 이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럼 고유명사 앞에는 어나 더를 못 붙인다라고 배우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김씨야, 그럼 우리가 미스터 킴 이렇게 부를 거 아니야, 미스터 킴이라고. 그럼 앞에다가 어를 못 붙이냐? 붙일 수 있어요. 붙일 수 있어. 그러면 선생님, 그냥 미스터 킴이랑 미스터 킴의 차이는 뭔가요? 그냥 미스터 킴 하면은 말 그대로 김씨야, 김씨 그냥. 됐어? 어떤 김씨를 말하는 건데 어가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 명 중에 한 명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 명 중에 한 명인데 그 한 명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좀 의역을 하면요, 김씨 가문의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김씨 가문의 사람. 됐어?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를 붙인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좀 정리하자면요, 다시 한번 관사 어와 더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 모르냐 알고 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어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파트는요, 수일치에 관련된 겁니다. 수일치라는 거는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말 문법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영어권, 이 서구권에서, 즉 상업 문화에서 수를 중요시 여기는 이 서구권 문화에만 존재를 하는 거고, 만약에 단수형을 썼다면 단수형으로 받아줘야 되고 복수형을 썼다면 복수형으로 받아줘야 거래할 때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에서는 수일치라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수일치에서 문제를 풀린다는 건 뭐랑 똑같냐면요, 마치 수학에서 계산 문제 틀리는 거랑 똑같아요. 더하기 빼기 틀리는 거. 됐어요? 여러분이 실컷 공식 적용 다 해서 인수분해 다 잘하고 어떻게 잘 했는데 더하기 빼기 제대로 못해갖고 틀리는 이런 유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기본적인 이제 스위치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왜 배우는가, 영어권에는 왜 이런 게 존재하는가, 관사 어와 더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스위치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 건데요. 스위치의 일단 기본을 먼저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스위치의 기본, 제가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자, 스위치의 기본은 뭐냐면요,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입니다. 사실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수일치는 다 1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대부분 시험에 나오는 건 1번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주어가 단수면은 단수에 맞게끔, 주어가 복수면은 복수에 맞게끔 쓴다. 이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수일치. 두 번째는 뭐냐면요, 명사 대명사의 수일치입니다. 명사 대명사의 수일치. 사실 명사 대명사의 수일치도요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특히 고등부, 특히 수능에서 잘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단수 명사가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내용이 쭉 나와. 그럼 이제 여기다가 대명사를 내가 쓰고 싶어. 그럼 당연히 이 대명사도 단수에 맞는 대명사를 써야겠죠. 대표적으로 it 같은 거요. 그렇죠? 만약에 앞에 복수명사가 나와 있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대명사를 우리가 쓸 때도 역시나 복수형 대명사를 써야겠죠. 대표적으로 them 같은 애들. 됐나요? 이런 식으로 수일치의 기본은요, 주어 동사의 수일치냐 명사 대명사의 수일치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챕터 148쪽에 나와 있는 수일치는요, 전부 다 1번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1번 주어 동사의 수일치, 요거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어 동사의 수일치를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이거 우리가 최근 영작 시간에 관련 내용을 배웠었는데 지금 A와 B에 나와 있는 거는 전부 다 주어 형태에 관련된 것만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교재에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 우리 영작 시간에 이거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나? 잠깐만 상기 좀 해보자. 스위치 파트에서 우리가 뭐 배웠었냐면요, 주어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얘를 수식하는 경우, 이런 게 있었어요. 기억나? 두 번째가 뭐였냐면요, 주어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닌데 이 주어 자체가 뭔가 좀 형태가 특이하다. 이럴 때 스위치를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작 시간에. 그러면 이 문법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두 번째 거예요. 요 놈 가지고만 나와 있어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요 내용은 생략하고요, 요 내용에 대해서만 알아볼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A번에 나와 있는 것부터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여기 좀 지울게요. 지울게. 자, 1번부터 봅시다. 단수 취급하는 경우 해갖고 나와 있네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 2, 3, 4번은요 전부 다 단수 취급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each나 every나 뭐뭐띵, 뭐뭐원, 뭐뭐바디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단수 취급인데요, 책에 안 나와 있는 설명이 있어. 그거를 제가 옆에다가 써줄게요. 여러분이 추가로 좀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를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쌤이 이치부터 좀 한번 해볼게요. 이치. 자 이치 같은 경우는 쓰는 패턴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어떻게 쓰냐면요. 이치 뒤에 단수 명사가 나와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단수 동사가 나와요.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해석도 간단해. 각각의 뭐뭐는 뭐뭐하다. 그냥 이거야.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 지금 여기 보여요? 이치가 없나? 이치가 안 나와 있네요. 예시에. A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요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보세요. H 뒤에 오브가 나와요. 오브가 나오는 경우 있거든. 근데 이때는요. 오브 뒤에 뭐가 오냐면 복수명사가 와요. 복수명사. 단수가 아니라 복수명사가 오거든. 근데 동사는 단수형이 나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원리냐? 원리를 좀 보여줄게요. 위에 거는 뭐냐면 이치가 얘를 꾸며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주어야. 얘가 주어. 그럼 단수가 주어니까 당연히 단수에 맞는 동사가 나와야겠죠. 그렇죠? 이런 원리.